네, 2019년 출제 영역이고 2018년 출제 내용인데요.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한 데서 감리는 거의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푸른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2019년도에 출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범위가 나왔다가 이렇게 파란색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13년부터 19년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 관련 법제도 관련 기술에서 항상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에서 또 절반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여기는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년 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은 최근에 이제 개정된 법인데요. 지침인데요. 얘는 이렇게 개정되기 전에도 출제가 계속 꾸준히 되고 있다가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뒤에서 이제 공공데이터도 말씀드릴 텐데 공공데이터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데이터 쪽이 이렇게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 이쪽 지침들은 준비를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학원들에서도 이쪽 부분을 가르치지를 않았었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공부를 못했지만 사실 앞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감리법이 그래서 12문제, 13문제가 출제가 되면 전혀 생소한 문제가 꼭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준비하기에는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그러니까 막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감사 시험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소한 게 나오더라도 감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못 맞추시면 다른 부분들도 못 맞추시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20문제 중에 90점 맞으면은 순위권입니다.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고요. 한 85점 정도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80점, 그러니까 합격선에 거의 다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까 떨어지신 분들도 거의 1, 2점 차이로 다 떨어지시고요. 합격하신 분들도 1, 2점 차이로 다 합격하시고 떨어지신 분들이 뭐 한 지금 7, 800명 되시나요? 시험 보시는 분들이 7, 800명 되시면은 거의 그 합격점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한 2, 3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컨디션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아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이 있어야 되는 시험인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면 운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 운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영역별 출제 분석을 했는데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여기 한 50%, 나머지 전자정보 계열. 희한하게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계열에서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관한 법률도 항상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가 안 됐었고요. 이쪽에 이제 거의 출제가 됐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네, 여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방 계속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생소할 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들을 공부하고 암기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처음에는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이걸 암기를 해야지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지쳐버려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하루 혹은 몇 시간만 지나면 뒤로 돌아서고 밥만 먹으면은 내가 뭘 했지 하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나서 계속 반복을 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리 과목은 예상 가능한 영역에서 항상 다수 출제가 되고요. 준비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간혹 출제가 됩니다. 암기량이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항상 나오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많은 점수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문제, 13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10점 정도를 맞춘다 하고 생각하시면 다른 과목 공부하시는데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법령 및 지침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하고 주요 포인트, 제가 이제 주요 포인트를 교재에 항상 표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도 중요하고요. 암기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실제로 문제를 딱 봤을 때 내가 암기한 내용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시고 암기하시되 문제풀이를 통해서 암기한 내용을 바로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효과적으로 공부했다면 점수 획득은 다른 과목에 대비해서 충분히 결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본고사 한 3개월 전이라면 이게 아마 모의고사 시작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작 전까지는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제
빨리 내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들 일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과목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의고사를 대비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전까지는 내가 하루에 한 과목은 충분히 빨리 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공부가 돼야지 어느 정도 나중에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 특성에 따라서 교재만 그렇게 교재를 가지고 애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뭐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한 교재로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은 노트라든지 암기 노트 뭐 그다음에 뭐 오답 노트 같은 것들도 개인 특성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실 때는 절대 암기 노트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공부를 아직 정리가 안 된 단계라 지금 암기 노트를 만드시게 되면은 책이 됩니다. 또 그리고 그거 나중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보신 다음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셨을 때 암기 노트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